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최근 시황은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주간 차트 코덱스 200인데요. 다행히도 조금 하락이 조금 이렇게 둔화되는 뭐 이 정도의 모습은 보이지만 뭐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강해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최근에 이렇게 보면 조금 편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보다는. 그리고 시황이라고 하면 딱히 이렇게 큰 내용은 없고 중국의 어떤 3분기 성장률 도 나왔고, 근데 그 3분기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온 모습에 대해서 시장은 좀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좋지만 호재로 약간 보는. 왜냐하면 성장 둔화가 경기 부양책 발표를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신용이 음, 바닥을 치고 돌아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는 중국의 PMI가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한국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돌아 나갈지 않을까, 이런 어떤 희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아직은 확실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 OECD 선행 지수도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너무 시황에 이렇게 확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 비트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뭐 했는데, 사실 뭐 비트코인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황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 근데 가격 측면에서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안 좋은 뉴스를 호재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어, 그 오늘 이 전화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이야기할 거는 시황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죠. 이게 음,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유튜브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는 최대한 뭐 그냥 생각을 좀 이야기하는 시황이라든지 뭐 책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하려고 하고, 종목 이야기는 카페에다가 다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종목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했더니,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그 당시에 언저리 때 뭐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등락을 거듭할 것인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는 만약에 여기서 팔았다고 해도 어, 유튜브에서 또 팔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이야기하고 매도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거면 종목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하는 거 좀 자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종목을, 저희는 이제 카페는 종목 이야기 위주로 하죠. 실적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샀고 언제 팔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을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예전에 여기서 한번, 예전에 여기서 한번, 뭐 여기서 두 번인가요? 방송에서 한번, 방송에서 여기는 이제 매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요 당시 때는 시장이 워낙 좋았고 셀트리온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뭐 3배 올라갔잖아요. 그죠? 30만 원 갔으니까 이 당시 때.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야기했지만 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도 이야기는 그냥 카페에다가
저희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카페 회원은 뭐 저희가 뭐 돈을 받거나 이런 카페가 아니잖아요. 대신에 그럼에도 좀 회원이라는 어떤 그것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적정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해성 DS라는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이 회사를 왜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좀 가격은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요것을 저희가 올려드렸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빨간색은 실제 주가 흐름이고 옆에는 가격, 그리고 이쪽이 이제 시간 순서겠죠. 이렇게 보는데 이 빨간색은 실제 주가 흐름이고 이 다섯 개의 선, 이 다섯 개는 저희가 어떤 기업을 가치 평가할 때 활용하는 것들이고, 사실 여기에 제외된 것도 많습니다. 제외된 것도 많은데 그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만 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 파란색은 순이익을 기반으로 실적을 추정해서 이 회사의 순이익 예측치들 과거서부터 미래까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한 어떤 것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 이 회사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한 것. 이렇게 보통 순이익보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높은 게 정상이고 좋은 것이죠. 근데 만약에 순이익보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밑에 선이 있으면 그 순이익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순이익과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같아집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는 한 2년 정도를 예상하고 이렇게 짜는 거기 때문에 어, 갭이 있죠, 당시는. 그리고 또 이렇게 몇 가지의 이제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21년도에는 한 요 정도인데 내년이거나 혹은 내후년에는 한 어느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적어 놓는 겁니다. 어, 근데 이게 일단 이게 맞고 틀리고로 떠나서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과 현금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끝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체크를 하고 계속 추적하는 이런 것이고, 이것들은 얘네들은 뭐냐면 ROE와 PBR도 는 이것들이죠. 그리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넣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좀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주가는 요 언저리인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에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 근데 이런 어떤 적정 주가를 예전에는 카페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회원분들의 요청으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예상하느냐라고 여쭤보는 게 많아서 가끔 이렇게 적긴 했지만, 적정 주가를 계산한다, 구한다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상당히 거만하거나 뭐 건방진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그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과 실제 주가랑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내재 가치와 주가는 다르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이제 성장하는 회사들을 좋아하는 입장이잖아요. 주로 관심 종목에 담고 하는 입장에서 적정 주가의 개념보다는 실적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 이익 추정한 것, 그러니까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좀 조정하거든요.
성장주라는 것은 어떤 매분기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계속 목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딱 이렇게 선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 오면 매도해야지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또 이 언저리 시간이 흘렀을 때 좋은 실적이 나오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선들은 이렇게.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회사가 성장한다면 그 성장이 멈출 때까지는 관심 종목으로 좀 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이유도 있겠죠. 저희가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이유는 요거를 기가 막히게 맞춰볼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비싸지 않게 살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것이 실적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샀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높은 가격에 샀다면 분명히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 하더라도 이 하락하는 이 리스크 때문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물타기를 하다가 비중이 많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낮게 살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좀 적정 주가라는 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중요한 거는 목표가보다는 적정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면 저평가 영역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미래의 목표가는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시적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사는 순간에 적정한 가치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면 적정한 저평가 영역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운이 좋게도 싸게 계산한 대로 만약에 잘 샀다면 그 다음 하는 거는 시장이 알아봐 주기까지 기다리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언제 어느 촉매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써놨는데 현재 PER을 보면 11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과거의 이 회사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EPS라든지 뭐 영업활동 현금흐름 뭐 DPS 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20% 이상 상승하고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CAGR로. 그 말은 곧 PER도 20배 이상 줘도 그러니까 이 회사는 ROE도 20배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 무리가 없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 측면에서 싼 건 아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목표 가격이고 적정한 가치이고 뭐 저평가 영역이라고 하면 이 언저리를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싸지지 않습니다. 쌀 때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매수할 기회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조정도 없고 조정 와봤자 또 금세 도망가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이라면 정확하게 이 타이밍에 사야지 이것보다는 그냥 분할 매수로 꾸준하게 좀 끊어서 대략적으로 그냥 평균 단가를 이렇게 낮추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못 사는 것보다는 조금 높게 주더라도 사는 게 맞거든요. 이런 것 아마 저희 회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를 못 사는 종목 너무 많잖아요. 좋은 걸 아는데 못 산 거는 욕심 부린 거였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만 싸지면 사야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결국 못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이런 회사도 LG 이노텍도 주간 이게 지금 주간 차트긴 한데 저희가 언제 샀죠? 그때 여기서 샀나? 여기서 샀나 하고 여기선가 조금 물량을 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려고 하다가 못 샀어요. 왜냐면 요때 샀던 평균 단가보다 조금 낮으면 한 10%라도 더 빠지면 살려고 기다리다가 일단은 못 산 상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고
밸류의 측면에서도 뭐 비싼 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욕심 부리거나 타이밍 잡는 게 오히려 악수일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것은 이 아래 그 리포트, 오늘 나온 리포트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여기에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 회사를 보고 그러므로 어떤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지를 저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얘네들도 PER 대비, 평균 PER 대비 상당히 낮다,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보면, 그러니까 꼭 애널리스트들이 다 맞으란 법은 없지만 내 예측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네 정도로 확인만 하는 거고, 가끔 확 차이 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때는 뭐가 좀 이렇게 다르게 봐지는지 좀 참고를 많이 하려고 하죠, 리포트를 통해서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여쭤보시는 분들에게 오늘 조금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좀 조심스럽다. 근데 이제 그래도 마지막 결론은 있잖아요. 이게 주가의 이 변동성이 무섭기 때문에 적정 주가 혹은 타이밍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길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처럼 좋은 기업은,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은 그냥 우상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때 사건 이때 사건, 이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위에 올라와 있으면 다 수익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가 뭐한 3천 정도라고 해볼게요. 3천 정도라고 해보면 한 20년 후에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만을 간다라고 했을 때, 만일 20년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 현재 지수 3천이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10% 조정 받아가지고 2,900까지 지수가 밀렸을 때 막 힘들고 막 이럴까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2,900에 사든 3,000에 사든 3,200에 사든 한 20년 장기 투자, 한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타이밍 게임이죠.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저축하듯이 아껴서 계속 수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 회사는 길게 보면 항상 좋은 결실이 나오기도 하니까 너무 타이밍을 노릴 필요도 없고, 이건 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일찍 팔 필요도 없고, 너무 겁먹어서, 변동성에 겁먹어서 너무 일찍 팔지도 말고,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계속 되뇌이는 거죠. 되새기는 거고. 근데 이게 어렵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그리고 적정 주가를 구할 때 하나 좋은 점은 내가 모르는 회사는 아예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는 회사에 계산을 해서 조금 더 편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회사를 억지로 투자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게을러 버리면 모르는 쪽 업종을 자꾸 회피하게 돼요. 좀 봐야 되는데 다양하게. 그건 좀 단점이 있지만 부지런한다면 뭐 극복할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이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문의가 이렇게 오는 것이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계속 믿고 계실까 봐. 여기도 보면 제일기획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좀 간략하게 해놨는데, 현재 주가 대비 실적보다 훨씬 주가가 낮잖아요. 향후에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 건데, 괜한 짓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이것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보기 편하려고, 저희가 만들어서 쓰는 하나의 뭐 그냥 도구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